오늘은 그 덩샤오핑은 왜 금의 환영을 거부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덩샤오핑은 그 중국 근대사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니까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쩌뚱은 건국의 아버지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중국인민들에게 밥을 먹게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덩샤오핑이 정치 지도자 중에서 유명한 말을 많이 합니다. 흥묘백묘론을 비롯해서 삼칠계론, 선부론, 또 진리표준 논쟁, 실사구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김으로써 중국의 근세사에서는 어록이 많은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다는 말 중에 아주 특별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덩샤오핑이 어려서 15살에 집에서 나와서 공부를 했고 또 객지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평생 동안 2번밖에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가지 못하게 했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왜 고향에 2번밖에 가지 않을 정도로 고향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덩샤오핑이 했다는 그 말이 있어요. 런민시 이치의 더 무친 그랬어요. 백성들 모두는 어머니이다 이랬어요. 我是中国人民的儿子. 나는 중국 백성들의 아들이다. 이 말은 중국의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지금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덩샤오핑은 왜 이런 말을 했으며 이 말은 어떤 이유로 유명한 말이 되었는가? 백성들 모두는 나의 어머니이고 나는 중국 백성들의 아들이다. 이 뜻을 음미해 보면은 나의 어머니라는 말은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과도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백성들 하나하나가 전부 나의 고향이다. 이제 이런 의미고, 또 나는 중국 백성들의 아들이다라는 뜻은 모든 백성들의 아들로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국인으로서 모든 중국인의 자식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굳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특별히 생각하고 고향에 가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금의 환영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고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유방과 천하를 다투던 그 항우는 고향인 초나라에서 8,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봉기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함양성을 불태웁니다. 군대는 40만 명이나 되었고 그의 앞에는 적수가 없는 큰 일몰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상태로라고 하면 천하를 손에 쥐고 황제의 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고향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부하들에게 고향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초나라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나온 고사성어가 금의 야행입니다. 그런데 부하들 중에서 한생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간합니다. 지금 천하가 완전히 통일된 것도 아니고 또 함양은 도읍지로서 이곳을 중심으로 천하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급하게 고향에 가시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우는 듣지 않고 고향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한생이 나와서 혼자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들은 목쿠이관과 같다더니 그 말이 참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후이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원숭이에게 목욕을 시켜서 갓을 씌운 것과 같다. 이 목후이관과 같다. 이렇게 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략적으로 보면 함양이나 그 주변이 천하를 도모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고 또 그곳을 떠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유방을 비롯한 많은 평정되지 않은 적수들이 주위에 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간다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항우는 고향을 눈앞에 둔 오강가에서 자결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여기서 덩샤오핑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덩샤오핑은 3번이나 실각을 하고 특히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정치적 박해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멀쩡하던 큰아들은 홍위병들에 의해서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평생 동안 장애인이 됩니다. 1978년도에 정권을 잡았지만은 이 사람은 한가하게 성공했다는 자부심으로 고향이나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는 항우의 고사를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중국 인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정치를 펼쳐야 중국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까?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정치적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행동과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오늘의 중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정치보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쩌뚱의 사상적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쉬중신의 아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입니다. 결론적으로 고향에 거의 가지 않으면서 백성들 모두는 나의 어머니이고 나는 모든 백성들이 아들이다라고 한 유명한 말을 남긴 덩샤오핑의 삶을 보면서 훌륭한 지도자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평생 동안 고향을 2번밖에 가지 않으면서 말했다고 하는 2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